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카디악 리서치의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진단과 연구의 벽이 어디까지냐,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아는 진단도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많고, 나는 보면 아는데 남들한테 그걸 설명하려니까 이거 봐, 여기 증거가 있잖아,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나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를 적용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이유가, 내가 확실히 뻔히 아는 것도 확인해 주는 게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디스클로즈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오늘 프로그램을 디자인한 다음에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코비드-19 백신 맞은 후에 생긴 사례가 나타났고, 그 케이스 역시 이러한 리서치 겸 진단 겸 해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한 경험이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젊은 연구자들께서 학위 논문을 쓰거나 할 때 궁금한 것이 심근의 이스케미아, 인팍트,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이오카달 프로텍션 하는 그런 약물을 썼을 때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가끔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이나 아리스미아에 대한 것, 카디악 페일리어 등등에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가지고 뭔가 논문을 좀 더 검증하고 싶고, 때로는 데코레이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은 제가 마지막에 슬라이드에 이 슬라이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2살 남자였고요. 응급실에서 CPR을 하고 ventricular fibrillation을 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병리 진단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음파나 심장학에서는 매번 동영상인데,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이, 내가 고배율로 찍은 그 현장이 그게 다가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왜곡해서 특별한 데만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는 사람들도 이게 단순히 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왼쪽에서는 인터스티심의 이디마와 인필트레이션, 셀룰라 인필트레이션 보여주고 있고, 그게 저배율, 고배율로 보면서 이게 림포사이트보다는 다른 셀들이 믹스되어 있다, 뉴트로필들이 믹스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가 나타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환자는 좀 특이하네, 이런 것이 이 환자의 소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한 그 젊은 청년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냥 이런 거 봤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뮤노스테인 하는데, 보면은 저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라는 게 아까 고지원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뭔가 일단 의심을 해야지 뭘 할까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염색을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CD68 염색을 하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여기 보다시피 CD68 염색을 해보니까 인터스티심에 있는 그 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하면은 림포사이트, T셀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주로 생각하는데, 히스티오시틱 마이오카다이티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CD3가 이제 T3라고 그랬죠. CD3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도미넌트 하진 않습니다. 이런 소견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추론을 해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C4D 염색을 하면은 이게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디저너레이티드 셀 그런 데 붙는데, 이런 식으로 인디비주얼 셀의 네크로시스가 관찰돼서 이거를 이제 문헌에서 보니까 싱글 셀 네크로시스라고 표현하더라고. 이런 게 또 에이트림에 스캐터되어 있고, 또 아까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를 데스민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스케믹 마이오카디움의 특징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아티팩트구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소견들을 보면은
왜 안 되죠? 되죠. 그래서 이 환자는 너무나 도미넌트하게, 너무나 심하게, 너무나 패치하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통 부검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게 이제 컨덕션 시스템 바로 근처인데 이 환자가 또 아리스미아도 있었고 하니까 혹시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환자가 마이오카다이티스 맞아? 이런 고민을 먼저 하고요. 이 컨트랙션 바이 네크로시스가 이거 진짜 병이야? 아니면은 아티팩트야? 포스트몰템 체인지야?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죽기 전에 있었던 변화라고 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셀룰라 인필트레이션, 인플라메이션이 동반될 것 같지만 그 전에 죽어버리면은 그마저도 생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거는 아티팩트야 해서 넘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싱글셀 네크로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견이야. 그리고 이게 백신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그리고 이것이 코비드-19 감염 환자의 부검 소견하고는 또 어떤 관계야. 뭐 이런 궁금한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답을 드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병리의사가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로서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임상소견과 견져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이제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 할루시카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교수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 메타 아날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277명의 부검예들을 코비드-19으로 죽은 환자를 받고 22개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쫙 모아 보니까 마이오카다이티스가 꽤 있더라. 7.2%더라. 그런데 자기가 다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한 것들이 다 아닌 경우가 더 많았고 또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한 어떤 논문에서는 왕창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많은 케이스를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했기 때문에 빈도가 올라간 거지 실제로 아니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실제로 우리가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생각하는 환자 중에 마이오카다이티스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77례 중 4케이스밖에 없고 나머지 16개 케이스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싱글셀 이스케미아, 싱글셀 네크로시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분의 논문을 또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그 확실한 기준을 갖는 것만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이 논문을 제출했다가 그 직전에 이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당시만 해도 코비드-19 백시네이션 후에 사망한 부검예가 한 케이스도 없었거든요. 세계 그 보고가. 그래서 이제 NEJM에 냈는데 그 사이에 NEJM의 그런 부검 케이스를 미국 케이스를 발표를 하고서 우리 걸 리젝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이제 했는데 그걸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스타디가 제대로 된 거냐. 저희가 보면은 이건 확실히 뉴트로필이 많고 히스토시틱이 많고 우리 소견과 상당히 비슷한데 실제로 이 페이퍼에서는 보통 T셀 마이오카다이티스 비슷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아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코비드-19 백신 후 사망한 환자의 소견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새롭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코비드-19 환자의 부검예에 대한 소견들 쭉 보면서 이렇게 인디비주얼 셀 네크로시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그 싱글 셀 네크로시스 소견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몰랐던 병이거든요. 이런 병은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마이오사이트 네크로시스 서라운디드 바이 T 림포사이트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라스 크라이테리아고 이게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네이처 리뷰 카디올로지에 2021년에 또 그 다음 나온 페이퍼가 이런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가 를 가지고 인플라마토리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하는데 그게 소견이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카디오트로픽
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T셀 메디에이티드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 에코바이러스 계통이 카디오트로픽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달라스 크라이테리아의 마이오카다이티스고 그 다음에 베스큘로트로픽, 림포트로픽, 카디오톡식 뭐 이런 것들은 보다시피 그 사이토메갈로 CMV 같으면은 림포사이트가 많이 들어오지만 걔네들은 마요사이트를 죽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카디악 디스펑션을 일으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스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베스큘로트로픽은 당연히 베스를 침범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ACE2 트로픽 카디오톡식 해서 지금 코로나, 몰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패턴의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은 이런 그 컨벤셔널 그 달라스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아닌 다른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 마음에 꼭 들었죠.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엔테로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가 이런 그 에피데믹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에피데믹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패턴의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있었고 그것도 마이오카다이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 환자는 WHO 가이드라인에서 두 번째 probably related로 해서 이 환자는 이제 그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패널로 계시는 이상한 교수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 환자는 우리가 볼 때 코로나 백신에 의한 사망이다. 이거를 누군가 주장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닌 걸로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그 다섯 번째 질문에서 이게 마이오카다이티스야? Yes. 이게 그 컨트랙션 멘데크루시스가 진짜 패톨로지야, 아티팩트야. 이건 아마도 진짜 같다. 이 환자는 이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이나 어떤 강한 벤트리클 컨트랙션 드라이브가 생기면서 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에고날 스테이지에 생겼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환자의 소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고 싱글셀 네크로시스는 문헌을 보니까 이미 그런 게 보고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백신 때문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코로나 19 그 감염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것 또한 질문이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감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이제 많지 않긴 않은데 이렇게 보면 코비드 19 인펙션 때 사망하는 거나 백신으로 사망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바이럴 어떤 이를테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인펙션은 아니지만 백신에 의한 소견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응급으로 추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얼리 마이오카달 인팍션에서 어떻게 디텍션할 것인가에 대한 주저리인데 뭐 예측하시다시피 잘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기 마이오카달 인팍션 된 다음에 죽어버리면 그 소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 LAD를 라이게이션해서 사망한 동물 실험에서 이게 인팍션의 정도나 마이오카달 프로텍션의 효과나 그런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문헌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있는 그 문헌들을 직접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나와 있는 마이오카달 인팍션의 얼리 디텍션에 대한 안티보디들을 쫙 했어요. 이렇게 많다는 거는 역시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파이브로넥틴, 트로포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게 그 포렌식 그 패톨로지에서도 많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죽었는데 서든데스 했을 때 이게 심근 경색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심근 경색을 하기 위한 걸로 마요글로빈, 카디악 트로포닌 I 그 다음에 파이브로넥틴, C5b9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슬라이드가 약간 라우지한 것은 이제 포스트모템 아워가 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카디악 트로포닌 I하고 T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얼리 마요카달 인팍션의 마커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트로포닌 I가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트로포닌 T는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레날 인서피션시 등에서 펄스 포지티브로 스테인되는 수가 있고 스켈레털 머슬 디시즈를 하기 때문에 트로포닌 I를 인팍션에 쓰면 좋겠다 등등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신 43과 non-phosphorylated 커넥신 43이 이스케믹 마요카디움에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커넥신은 기본적으로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에 나타나는 그런 그 갭 정션 프로테인인데 이것이 이스케미아가 되면은 쭉 퍼져버려 가지고 그 근처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갭 정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퓨즈하게 양성되고 그렇다는 그런 소견들이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 이 디포스포릴레이트 커넥신 43과 커넥신 43을 염색할 수 있는 안티보디를 잘 확보한 베이직 리서처가 옆에 있어서 임상회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HL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가 또 코로나리 오클루전에 어떤 그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본 사람이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이건 그야말로 진단 목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이뮤노스테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생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애덜트에서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스페시픽하게 염색하는 것 힘들다 이겁니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색깔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보면 어느 저널인지 보면 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조금 이 분야의 전문가의 리뷰를 바이패스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논문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하기에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제가 바라건대는 좀 뭔가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표시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세대학의 박희남 교수님이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랑. 그래서 그쪽에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스무스 머슬 액틴 커넥신 43에 이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ATR 피브릴레이션 때문에 LA 달라테이션 된 소견에 대한 패솔로지지 아리스미아 자체에 대한 패솔로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이 심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박희남 교수님이 아주 네오네이탈 하트를 트랜섹션 해가지고 전체를 홀 매핑을 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콜린 아세틸 트랜스포레이즈 가지고 요거를 심파스틱, 파라심파스틱을 잘 염색하는 것을 해서 저도 참 재미있게 보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풀킨제 파이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에 발표를 하고 논문으로 썼었던 거지만 이런 것들도 임뮤노스틱 케미스트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스페셜 스테인을 통해서 그거를 예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곽재건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쓰시면서 이런 ATR 피브릴레이션 환자의 ATR 아펜티지를 막으면서 이렇게 티슈 어레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 환자, 지금 16명 환자를 한 개의 블록에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다른 염색을 함으로써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같은 조건에서 염색하는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가까운 병리의사를 찾으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엔도셀룰 셀 펑션 인 하트 페일리어 이것도 중요하고요. 사이토스켈레탈 프로테인 인 하트 페일리어, 데스민, 바이멘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디악 리서치를 할 때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안티보디를 찾아서 하는데 사실 이제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안티보디를 일회용을 사는 게 아니라 키트가 아니라 그야말로
100번, 500번 할 수 있는 양의 안티보디를 보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cardiacpathology.kr 여기에다가 이 슬라이드를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